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매서운한파 속에서도 이 강남역에 모이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려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 후보 심판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민주공화국 설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네,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룩하실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추워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지 몸에서 열기가 나와서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드실 준비는 완료되셨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이재명! 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구이겠습니까? 예, 아직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입이 얼어서 잘 지금 호흡이 안 맞는데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와 제대로를 외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를 위해 선창하면 여러분은 이재명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의 마음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저도 이 손이 얼어가지고요. 네. 자, 제가 이제 위기 그러면 앞으로, 극복 그러면 제대로, 나를 위해 그러면 이재명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위기 극복, 나를 위해 민생 앞으로, 경제 제대로, 나를 위해 국민 통합, 나를 위해.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 뜻으로 3월 9일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 첫날 서울 집중유세를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올해가 검정호랑이 해잖아요. 백두산의 검정호랑이의 포효처럼 힘차게 백두산 호랑이의 함성 3초간 발사! 예,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이곳 강남역에서는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신 많은 민주인사들이 계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신 우리 국회 전 국회의장님,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전세균 전 총리님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만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1000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에 이재명 후보의 압승을 주도하고 계신 기동민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운동가로 명성을 떨쳤던 대한민국의 녹색 정책을 주도하고 계신 양희 원양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판으로 던지며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 서울 중부 국회의원이시고 현 서울시 유세 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호준 유세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콧대를 완전히 눌러주신 우리의 서울시의 스타 고민정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에 유세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인사를 소개를 못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찬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대선을 이끌고 계신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춥지요?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좋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이 시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이번 대선을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싸움이다. 특권 세력과 개혁 세력의 싸움이다. 분열 세력과 통합 세력의 싸움이다. 주술 세력과 상식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곧 10만 뭐 더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 코로나를 인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뿌려놓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이 코로나는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힘듭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그중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자영업자, 서민, 소상공인 정말 힘듭니다. 이걸 누가 보살펴야 합니까? 대통령이 제일 앞장서서 민생을 챙기고 국가적인 어려움, 국민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는 이 민생, 경제, 유능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이렇게 함께 와 있어요. 대척점에 있는 야당 후보가 내놓는 얘기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처세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하는 등 반쪽 개혁을 달성했습니다. 완전한 검찰 개혁이 아니고 절반의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완강한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절반의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 얹혀주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제1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원래 검찰청이라든지 무슨 이 청 단위를 외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청은 예산권을 그 외청이 가지는 게 아니고 소관 부처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청에게 예산권까지 부여하겠다. 예? 이 말이 됩니까? 이분은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월 9일 날 확실하게 심판하고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 대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자 애쓰는 유능한 후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또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제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까지 16일 날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군대를 좀 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예. 이 지정학적 어려움, 특히 우리는 민생위기뿐만 아니라 북한 핵 위기도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정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모든 후보들이 내가 유능하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검증 자료가 있느냐? 이분이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번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공약을 많이 했죠. 어제 제가 이 서초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 지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지사를 한 번 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 이행률이 무려 95%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공약도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믿고 맡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또 한 가지 참고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시험 보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들도 시험 봐요.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도 그렇고 도지사나 특별시장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항상 1등 아니면 선두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민주당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민이 하는 것이고 성남시민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3번의 선출직 공직을 거치면서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시장이 제대로 유능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그렇다면 이재명에게 국정을 맡기면 대통령직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초짜예요, 초짜. 초보 운전자예요. 초보 운전자가 하루 만에 운전이 익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호 1번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검증된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국정을 맡겨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리고 지구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과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추운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봐도 다음 대통령 당선자는 이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 민생 우선, 경제 우선, 국민 우선의 특권 세력이 아닌 개혁 세력으로서, 미래 세력으로서, 통합 세력으로서, 그리고 상식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다음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고 계십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대한민국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최일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여러분. 왜 디지털이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역 테헤란로죠. 대한민국 IT 강국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IT 강국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추격국가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선도 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IT 강국을 만든 사람 김대중 대통령, ICT 강국을 만든 사람 노무현 대통령, 디지털 뉴딜을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이제 디지털 강국으로 누가 갑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서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느냐가 그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요즘은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그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마차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차를 가진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고 자동차 산업도 불러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 아날로그 전통시장에 모여있는 과거의 방법에 익숙한 소상공인들도 보호해야 하고 이것을 또 잘 디지털로 바꿔서 온라인화해서 산업을 기술과 접목시켜서 이것을 더 부흥시켜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해답도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를 잘 해결할 사람은 해본 사람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사람 경제 잘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예산권을 줘서 안 그래도 공화국으로 검찰 공화국으로 그동안 검은 역사를 써온 그들에게 이제는 검찰 독재까지 불러오겠다는 사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지털은 일자리입니다. 디지털로 바뀌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구인난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그러한 일꾼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서 우리 청년들의 취직 걱정 싹 없어주고 그리고 디지털 강국을 만들겠다! 이것을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이것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IT 강국 테헤란노를 다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해본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영선 위원장님 목소리 쩌렁쩌렁 하시죠? 목소리 살아있죠? 제가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다 해주세요. 목소리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왜 이재명인가?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가 즐거운 축제여야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율동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하게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정당을 떠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두 분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그분 빨리 쾌유하시라고 서로 마음속으로 비는 명복을 비는 그런 묵념을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자, 일동 묵념. 예, 묵념 바로 해주십시오. 정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옆에 사람들의 열기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의지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은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3월 9일은 무속과 주술 그리고 신천지 사이비 세력에게 포획당한 국민의힘 윤석열을 심판하고 공정과 상식,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우리의 지도자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3월 9일은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 후보를 심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권 재창출 자신 있습니까? 국민 재신임 자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자신 있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저기 윤석열 후보의 플랜카드가 써 있는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여러분들 언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검사들이 키운 윤석열이겠죠.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내일을 암담하게 하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분입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입니까? 저분들과 국민의힘이 부끄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당이 기획한 호남선 열정열차를 족발열차로 탈바꿈시킨 대단한 분입니다. 손에 왕자를 쓰지 않으면 뭐가 좀 잘 안 되는 분이잖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어깨에 뽕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 말은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히 신체 어디 한 구석에다 뭘 썼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저분입니다. 왜 저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저분이 또 내놓은 공약들이 참 희한해요.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검찰개혁하겠다고 대통령한테 약속하고 검찰총장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사지휘권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독립투사로 생각했던 한 모씨를 검찰총장 혹은 서울지검장으로 만들어서 당신과 직거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대통령 후보 중에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서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중앙일간지의 질문에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배신의 아이콘, 상식과 원칙 개나 줘버리세요. 공정과 상식 전혀 아닙니다.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고요? 얘기할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대통령 될 분의 처가가 무슨 부동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하고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무려 19만 1,300평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87만 평입니다. 그것의 4분의 1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전국 17군데입니다. 서울, 강원도,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샅샅이 뒤져서 17군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시지가로는 340억인데요. 255억 정도가 차명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공정과 상식의 화신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김건희 씨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 다 구속됐어요. 그분 혼자만 너무나 당당하게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라 할지라도 소환 한 번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력서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이나 허위로 써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돋보이려고 그랬답니다. 돋보이려고 하는 게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시, 소위 말하는 짝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당구 점수가 몇인지 아닙니까? 500점이에요. 골프도 수준급이랍니다. 만능 스포츠맨이래요. 어떻게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기준과 잣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배신의 아이콘, 특검과 반칙의 아이콘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 일 잘하는 유능한 경쟁대통령감의 1등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한 단계 점프해야 되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갈등과 대립, 분열로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될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공직생활 12년 동안 공항이행률 95%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책은 자신의 삶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 청소길을 따라 나서면서 썩은 사과로 끼니를 대신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불행한 과거를 다시 되물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업이 건강과일 급식 사업입니다. 본인은 교복 한 번 입어봤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 한 번 입어봤습니다. 교복 때문에 아이들이 눈치 먹고 차별받는 세상은 없어야 한다고 시작한 사업이 뭡니까? 무상교복 사업입니다. 팔이 아프잖아요. 프레스 기계에 찍혀서 치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약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성장판이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알아가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성남의료원 사업이고,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공공사무조리원이고,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입니다.
계곡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함께 살아갈 방식을 만들어낼 줄, 일할 줄 아는 사람 이재명. 신천지 압수수색을 망설이고 있을 때 복지부 때문에 못했다고 하던데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 집행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경제대통령, 국민통합의 적임자 이재명을 3월 9일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껴 주십시오. 3월 9일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김원민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예, 3분 후면 이재명 후보가 이곳으로 옵니다.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 이재명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영상 준비 됐습니까? 경기도는 이재명 정치의 모든 것이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성공적으로 지내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보려는 이재명 후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소통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SNS를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 자신을 변방의 정치인이라고 부를 만큼 비주류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자신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SNS를 선택합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2014년 11월 22일 성남시장 시절 모란에서 시청 방향으로 환풍구답게 찌그러진 해당 부서 확인 뒤 정비바람이라고 트위트했었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김윤철 성남시 분당구 상평농장은 직접 트위터로 조치를 보고하면서 화제가 됩니다. 그는 SNS 소통 덕분에 신속 행정 추진력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존경하는 인물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는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실업, 일자리, 세금 정책을 만들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었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썰전에서 유시민은 이재명 후보를 노무현 반 트럼프만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노무현 반 샌더스 반이라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샌더스는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온 사람이다. 굳이 말하면 나는 성공한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철저하게 야전에서 살아왔다. 어느 편 이런 것 없다. 이승주의자로 나를 규정하려 하지 말아달라. 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파 좌파 정책 다 갖다 쓸 수 있는 실용주의자라면, 나는 대중을 기만하거나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아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극 검토, 긍정 검토, 장기적 검토, 함께 갑시다 뭐 이런 말들 진짜 싫어합니다. 대중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지만 결국 안 된다는 듯 아닌가, 일종의 정치적 기만행위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님 도착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뮤지션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뮤지션 송영님과 작곡가 디템포님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래퍼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디템포라고 합니다. 사실 후보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후보님 강연 때 제가 공연으로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동생이 청년배당 대상자였는데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반액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후보님께서 공약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은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유권자, 성남 시민이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권자, 경기도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대통령 이재명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도민이 인정한 이재명 후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를 응원으로 지지하는 저희 팀인데요. 저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노래를 하고 디템포가 곡이랑 이런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래퍼 물숲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냥 치열한 랩으로 같이 하는데 오늘 우리 물숲이 그 생업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못 오게 됐어요. 또 오늘 아침에 저한테 급하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해서 제가 물숲이 보낸 그런 글을 말을 제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망가진 오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양극화와 불공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비롯된 분노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마음을 다 비우게 되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해낼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엄중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본인의 집권 기회로 만들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밉니다. 위기는 국민이 겪고 기회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의 기회로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그리고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그 능력만큼 인정받은 사람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너무 좋아하고 응원해왔던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꼭 대통령이 되셔서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조금 더 착한 세상, 그리고 조금 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낸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도 믿음을 갖고 계속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해주신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게 된 그 계기가 된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층의 주변 평수를 넓히고자 합니다. 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층을 개척하고 확장해서 국민들에게 안겨줄 사람입니다. 전 이재명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청년 뮤지션이 인정하고 보증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뉴스 스튜디오 화면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화려한 카메라 앵글에서 우리는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대 비정규직 여성 앵커였고 방송 노동자였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누구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을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YTN 앵커였고 지금은 성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기령 대변인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안기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올해 초까지 뉴스 앵커로 뉴스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오니까 제가 지금은 30대인데 20대 시절에 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여기 토익 학원이 많잖아요. 토익 학원도 다녔고요. 아나운서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던 뉴스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우리 세상이 변하지는 않더군요. 늘 열심히 해도 정규직의 울타리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 퇴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배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재명은 누구보다 청년의 마음을, 노동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로 만드는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부족한 기회 때문에 싸우지 않는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뒤에 하고 싶은 준비한 말들이 더 있었는데요. 후보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지금까지는 마이크가 없어서 거리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목이 터져라 연설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이 되어, 내가 이재명이 되어 힘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유능함이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 그리고 우리 청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규영 대변인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행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이재명은 나를 위해, 그러면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을 계속 연호하지 마시고 아주 깔끔하게 이재명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사람 누굽니까? 좋습니다. 예, 지금 다시 좀 주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짧게 끊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재명 이렇게 좀 스피드 있게,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아시겠죠? 근데 한 번만 연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사람 누굽니까? 자, 올해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죠. 백두산 검은 호랑이의 포효와 함성 5초간 발사!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네, 우리
우리 청년당원 여러분들도 함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3월 9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새로운 나라, 더 진화된 정부,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통합의 나라, 그리고 다시 성장이 회복되는 기회 넘치는 나라 꼭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두가 함께 경쟁을 하되 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선거운동원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유가족들과 고인의 위로와 조문의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고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적 욕망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역량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함께 가시겠지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가 자꾸 혼선을 일으키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이 속도의 시대에 할 일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구호도 빨리 끝내야죠? 이제는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좋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통합시키고 국가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다 합쳐서 통합의 나라 만들 국민 통합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극복 청산의 거리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 G5로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정당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치는 통합의 나라 만들겠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양극화와 저성장의 시대 최고의 피해자인 우리 청년들을 위한 나라,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호흡이 너무 착착 잘 맞아요. 이재명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극화와 전 세계적인 패권 경제, 그리고 코로나, 저성장 모두가 위기이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기회를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 기회를 활용조차 못하는 무능함,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나 사용하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위기 극복 총사령관 누구입니까? 한 번만 하시다니까요. 세 번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애달프게도 천수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 참혹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될 방역의 책임을 특정 소수가 대신 감당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간의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부문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합의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재명은 앞으로 방역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통해서 억울한 생각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40조 내지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제가 당선되는 순간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국가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50조 원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어려운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도
국가 총생산 15% 가까이 국민들께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5% 겨우 지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가 개인 가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를 넘을 때 우리는 40% 넘기지 않았다고 우리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 경쟁력에 손상이 오지 않는 정도라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국가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은 선까지 감수하는 게 바로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완벽한 방역체계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과거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제 이 코로나는 감염 속도가 과거 바이러스에 비해서 너무 빠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방역 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역은 이제 대전환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염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 즉 사망률은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으로 정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협력으로 충분히 잘 방어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적응하고 방어하고 회복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부의 훌륭한 방역 체계로 이 위기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정치를 대체 왜 하느냐? 국가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안보는 정략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가 세상에 적성 국가, 적대 세력에게 총 좀 쏴다오.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우리 찍는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제가 죽든 말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말든 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사드 배치 불필요한 얘기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적어도 단거리 미사일, 싼 미사일 세고 쐈는데 뭐 하려고 그 비싼
고고도 미사일을 하늘로 쏴가지고 떨어뜨립니까? 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사드 설치를 지휘했던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장군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번씩이나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까지 부인하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안보를 정치적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해치는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합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경제인 이 시대에 안보를 합리적으로 지켜나갈 유능한 안보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2번째로 중요한 것이 질서 유지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실이 아닌 나라, 그게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권력자하고 친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용서받고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투기나 하고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설하고 있는 우리도 다 마스크 써야 합니다. 이분은 수화 통역을 얼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남중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도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경기도 오면 내가 단속할 테니까 경기도 가서는 꼭 쓰라. 방역당국이 수없이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한다 해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어기는 거 뭐가 문제냐? 이게 공정합니까?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나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면서 공동체의 규율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을 지키는 일보다 다른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보복이나 과거를 뒤지거나 나의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되는 건 초등학생도 하는 상식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모든 역량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민생, 좁게 얘기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릴 실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연습한 대로 한 번만 바빠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경제 지금 우리는 정말로 황무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10대 경제 강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열도 높고 노동의 질도 좋고 과학기술도 뒤지지 않고 국민들의 선한 시민의식도 높습니다. 이제 세계 5대 경제강국 G5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이제 바람과 태양이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 위험한 그 시설들은 이제 경제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화석연료 발전 단가보다 지금은 싸지만 이제는 재생연료,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될 거다. 재생에너지가 싸지게 될 거다. 전 세계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격자로서 도태되지 않고 잘 따라왔지만 이제 경제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국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경쟁하되 그 토대가 되는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산업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미래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육 혁신해야 하고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의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대통령이 유능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도자의 무능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모두를 해치는 재앙이자 죄악입니다. 모르는 게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불러쓰기 위해서도 아첨꾼 속에서도 충신들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거랍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반드시 G5에 진입하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가지수 지금 어렵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 향해 가겠습니다. 국민소득 5만 불을 향해서 국가가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주당 10만원 받을 게 대한민국에서는 6만원 밖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주가 조작해가지고 통정거래해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이 안 돼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복잡하니까 수사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미운 놈만 골라가지고 수사해서 보복하니 주식시장을 누가 믿습니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성장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이유는 안보 불안입니다. 한반도가 정전 상태에서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평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하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혹시 전쟁 날지 모른다.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4개 원인 중에 하나가 모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바꿔야 합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성장하는 기업들로 주가지수 5천 이재명 반드시 만들겠다, 이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산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받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정부 역할은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편을 갈라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만 쓰다 보면 인재가 부족합니다. 국가의 인재와 역량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량 있는 인재라면 다 써야 합니다. 진영 가리지 말고, 지역 가리지 말고, 친소관계 가리지 말고 다 써야 합니다. 제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들 여러분의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든 이유도 바로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그들에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상급의 감사가 무서워서 일 못하지 않도록 제가 필요한 지시 다 해줬고, 그들이 망설일 요소는 다 제가 제거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더군요.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잘 지휘하고 그들에게 역량 발휘할 기회를 주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입니다. 국민들을 증오와 분열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남과 여로 나누어서 싸움시키고 남과 북의 갈등을 조장하고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혐오를 조장하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나라가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인재가 고루 등용되는 통합의 나라,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으는 통합정부 이재명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표를 좀 받아보겠다는 얍삽한 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불평등과 격차 때문에 저성장이 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도 성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누리고 성과를 내고 성공했지만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청년들을 경쟁이 아니라 전쟁하게 만들고 친구들이 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하거나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도전할 기회도 없고 도전해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청년들에게 한쪽 편을 들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시킬 게 아니라 기회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좁은 둥지 안에서 누군가는 떨어져 죽어야 하니까
편을 갈라 밀어내기 싸움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떨어져 죽지 않을 자유, 기회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둥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둥지를 넓히는 길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가 살았던 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독립해서 각자 집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다 부모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러나 이제는 대체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독립합니다.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하자. 공급을 하되 나이 든 기성세대들 또는 집 한 채 두 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사모으게 하지 않고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용산 물론 공원 넓게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거기에 한 10만 세대쯤 지어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늘려야 하기 때문에 311만 호를 저희가 공급할 때 공급 부문에서는 30%는 무조건 청년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자. 동의하십니까? 넓은 평수 아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주택을 지으면 지금 집값은 높지만 건설 원가는 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기회를 청년들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투자의 기회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자산시장에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불공정한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아예 발본 세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 한 사람들은 1회에 완전히 탈출시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에게 국토개발과 관련된 투자 기회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가상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분들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송영길 당대표 선대위원장께서 구령마을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이미 디지털 세상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부인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면 군대 복무기간에 입은 그 손실을 우리 국가 모두가 보존해 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그래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퇴역 후에는 그 기간 동안 입었던 손실들을 보상할 수 있는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보존해 놓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꿈꾸는 청년 기회 국가이고 이것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이 아픔의 최종적인 희생자인 청년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대한민국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점심 드시고 빨리 복귀해야 되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면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세상, 과거를 향해서 좌절하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 검찰이 마치 전에 군사 독재 때 군인들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시면 최대치로 권한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삶을, 미래를 바꿀 것이지만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만이 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길을 만든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저보고 당선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를 후에 파가지고 복수하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새로운 정부로, 더 나은 미래로, 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시면 제가 가장 선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상처를 감수하면서 제 일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제가 만들어낸 작은 성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은 도구로 만든 성과들에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유용한 도구를 챙겨 주시면 지금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 국민이 정치의 효능을 체감하는 사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 더 많이 낳아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회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첫 서약식을 오늘 이곳 강남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주가 5천 서명서 서약식에 참여한 두 분께서는 서명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5천 서명서 서약식입니다. 예,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약서 첫째,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시세 조정과 주가 조작을 견절하겠습니다. 셋째, 공매도 차별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결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서약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시라고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이재명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사람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약식을 마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명씩만 더 모읍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